네, 오후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재욱 검사님 오신 거죠? 예, 네. 오전에는 참석 못했는데 오후에 추가로 참석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변호인들 다 네, 오신 것 같고요. 네, 변호인 측에서 추가로 오신 분은 안 계시죠? 오전에 다 계셨던 것 같은데. 네. 네, 오전 재판에 네, 변호인 측에서 박성재 증인 신청해서 채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통상적으로 하듯이 그냥 특검 쪽 증인 후에 뭐 진행할 예정이긴 한데 뭐 생각해보니까 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내시면 한번 제가 뭐 증인 순서 등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내시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입장이 좀 다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전에 이제 압수 절차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변호인 측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특검에서는 이제 수사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고 부동이 되었기 때문에 참고 자료 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재판부에 좀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 상황이면 그 압수 절차에 관여했던 수사관을 좀 증인으로 신청해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변호인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도 많으신 것 같고 그 증거 자체가 특검에서도 이제 중요한 증거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 뭐 그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과정을 조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그 참가했던 뭐 검사나 아니면 수사관이나 해서 이제 증인 신청을 하는 게 적절치 않는가 해서 공고 드립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 네, 신청 여부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차후에 말씀드릴 수 예, 있을 것 다음 같습니다. 기회에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후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할 텐데요. 혹시 뭐 증인 신문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네. 재판님 저희가 네. 아, 네, 네, 네. 물론 이제 서면은 바로 내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박성재 증인은 채택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지금 특검 측에서 계속 가지고 있지만은 제출하지 않겠다라는 그 피의자 신문도 박성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현소송부터 신청을 제출하니까 저희가 이제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집중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근데 그게 송부촉탁할 대상인지 송부촉탁을 하게 되면은 촉탁 여부는 받으시는 쪽에서 결정하시는 문제라 그게 뭐 특검에서 판단하시는 문제입니다. 송부촉탁은 구속력이 없어서. 네. 제출해 주시면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니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걸 송부촉탁으로 할 문서인지는 뭐 신청을 하시는 신청서 내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체부는 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출을 계속 하겠다고 몇 차례 그래서 결정하겠다에 대해 계속 고려를 해서 오늘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제출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받아보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네, 굳이 그걸 말씀하시겠다고 하면 특검 쪽에서는 이제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확답을 주시기로 말씀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출하지 않는 걸로 이제 확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제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출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무슨 약속을 해서 무슨 그건 아니라 그거를 갖다가 제출하겠다고 뭐 여러 차례 검토하겠다 뭐 계속 처음 네, 정확히 말하면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근데 오늘 최종적으로 확정 안 되겠다고 확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무슨 하겠다는 아, 예, 신청하시는 거는 뭐 변호인께서 하시는 거고 체부는 재판부에서 체부는 결정하겠습니다. 네. 그건 내용을 보고 채택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네, 증인 신문 전에 뭐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증인신문 절차 진행하는데 아마 지금 저번 길에 특히 이제 이원모 피고인 변호인께서 뭐 질문하실 게 많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사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재판부에서 사실은 요즘은 이제 매일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재판이 또 늦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잠깐 지속적으로 재판을 하는데 상당히 좀 재판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신문을 이제 가능하면 이제 5시 50분까지 뭐는 마치고요. 뭐 다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뭐 다음 길에 하든지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리하게 재판을 하면 지금 다른 사건들도 다 영향이 있는 상태라서 특히나 뭐 어제 재판도 늦게 끝나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재판 준비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판부 사정이 매일 재판하고 있는 사정이고 늦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재판 시간을 조금 맞춰서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변론을 제한할 건 아니기 때문에 예컨대 이제 오늘 오후 정인에 뭐 5시 50분까지 했는데 마무리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길에 다시 좀 출석하시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뭐 그 다음 정인은 조금 소환을 좀 뒤시간으로 하든지 해서 그렇게 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원래 이원모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아마 사실조회 결과 등을 보고 정인신문을 하시는 게 원래 의도하셨던 건데 지금 이제 여러 명이 지금 정인으로 돼 있는 상태에다가 그래서 좀 뭐 다 반영해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긴 하는데 정인신문을 해보시고 나중에 사실조회 후에 또 필요하시면 그때 신청하시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건 미리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필요성이 있으면 뭐 다시 소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인신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증언 내용 때문에 증인 본인이나 증인의 친족이 형사처벌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업무상 비밀과 관련될 때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재판부에 말씀하시면 증언 거부가 가능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서하실 텐데 선서하신 후에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억과 다른 진술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서원식. 네, 앉으십시오. 네, 정인신문을 하기 전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재판은 이제 관련 특별법에 따라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신문 과정도 지금 중계가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서원식 씨 제가 증인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존칭과 직함을 생략할 수 있는데 양해 바랍니다. 진정성님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증거 목록 순번 5번 321쪽 진술 조서입니다. 증인 저기 모니터 좀 봐주시겠어요? 예. 예, 증인 2025년 9월 29일입니다. 죄송합니다. 9월 29일 내란 외환 특검에 출석하셔가지고 참고인으로 조사 받으셨었죠. 예, 저 1차 조사인 걸로 보입니다. 예, 내란 특검에서 첫 번째 조사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예, 그 당시 증인 그 당시의 기억으로 왜 이렇게 말하면 증인이 이제 2회 조사 때 좀 진술이 달라졌어서 그러는데 그 당시 기억으로 그 당시 사실대로 전부 진술하셨습니까? 당시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했는데 2차 진술에서 일부 수정됐던 내용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증인 당시 작성된 조서 직접 열람하셨죠? 열람했습니다. 예, 열람하고 직접 서명 날인하신 거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예. 순번 266번 3332쪽 진술 조서입니다.
예, 증인 요구 두 번째 조사입니다. 2025년 12월 9일에 내란 특검에 2차로 출석하셔서 조사 받으셨었죠? 예, 조사 받았습니다. 예, 그때 사실대로 진술하셨습니까? 당시에도 기억에 따라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작성된 조서 증인 열람하시고 직접 서명 날인하셨죠? 예, (657번) 474쪽 진술 조서입니다. 증인 요건 내란 특검 아니고 그 2025년 9월 1일에 그 소위 해병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셔서 조사 받으셨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때도 증인 사실대로 진술하셨습니까? 예, 당시 기억에 따라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증인 해당 조서 열람 다 하셨죠. 열람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서명 날은 하신 거 기억나시죠? 예, 맞습니다. 예,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추가로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증인 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2국 조사 1과장으로 재직 중이십니까? 이번 올해 1월에 인사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고양 세무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항입니다. 증인이 해병 특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 받으신 거는 대통령 윤석열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범인 도피를 시켰다는 혐의 관련 조사 맞습니까? 당시 인사 검증 관련된 질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4-2항입니다. 해병 특검 때 조사 받으실 때 그 인사 검증 절차 일반론하고 그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에 있었던 인사 검증 절차에 대한 조사 받으신 거 맞죠? 예, 검증을 제가 그때 담당을 한 게 아니라서 저는 이제 그 지원 업무라든지 행정 업무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질문이 주로 있었고 그 검증 보고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떠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검증 보고서는 이제 이종섭 호주 대사 관련이었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질문을 듣고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관련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셔서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5항입니다. 증인은 국세청 공무원으로서 2022년 3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검증팀에서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신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증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종료 시부터 2025년 5월경까지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인사검증 관련 업무 담당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신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은 윤석열 정부 이외에도 그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돼서 인사검증 업무 담당하신 경험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3년 조금 덜 되게 파견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때도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 업무 하셨습니까? 예, 대부분 동일한 업무였습니다. 예. 7항입니다. 순번 657번 진술 조서 중 479쪽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요건 제가 증인한테 여쭤볼 인사검증 절차 관련인데 너무 길어서 증인이 진술하셨던 내용 보여드리면서 말씀 나눌게요. 인수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의 그 인사검증 절차를 이제 물어봤던 부분인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읽을게요. 그 증인이 이렇게 진술하셨던 건데 먼저 인사검증을 시작하게 되면 공직 후보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유관기관의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공직 후보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받는 이유는 개인이 제출하기 어려운 자료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통해 유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공직 후보자가 자기검증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이것이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100여 개 되는 질문지입니다. 공직 후보자가 제출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통해 유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공직 후보자가 제출한 자기검증 질문서를 서로 비교 대조한 후 검증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공직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도 하였는데 기억하기로는 인수위가 끝날 무렵 대상자에게 전화해 확인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각 분야별로 팀원이 인사검증을 진행해 검증 보고서를 작성한 후 팀장에게 보고하고 팀장이 각 분야별 검증 보고서를 취합해 총괄적인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보고서를 총괄팀장에게 보고하였고 총괄팀장은 이후 2에서 3쪽 정도의 요약본을 작성하며 검증 후보자에 대한 최종 의견, 문제없음, 다소 부담을 결정하고 해당 의견을 요약본에 기재해 보고합니다. 라고 진술하셨는데 이 내용이 인수위원회에서 인사검증 절차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예, 인수위원회에서 진행된 내용이 맞습니다. 증인은 2022년 5월경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이완규에 대해서 인수위원회 인사검증팀이 2022년 4월경에 이완규에 대해서 인사검증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네. 그때도 방금 제가 말씀드리고 보여드린 그 절차대로 인사검증 실시하신 거죠? 그때 저는 제가 담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증거목록 순번 675번 808쪽 이하 대통령 인수위원회 당시 이완규 검증 보고서 및 검증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808쪽 이하 중에 먼저 924쪽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이게 이완규 이제 비청문직에서 법제처장 임명 전에 22년 4월에 작성된 이완규에 대한 검증 보고서인데 기억나시죠? 요건 때는 제가 그 팀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재산 부분이나 이런 어떤 한정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작성했던 걸로 그러면 여기 기억합니다. 증인이 작성하셔서 국세청 직원이시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재산 부분 담당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4개 팀으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네. 이완규가 어느 팀에서 작성했는지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저희 팀인 것 알겠습니다.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그러면 하고. 자료를 보신 적은 있을 거잖아요. 검증 보고서는 제가 저기 행정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총괄로 보관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보고서는 봤지만 제가 담당자로 작성했는지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예. 질문이신 것 같아가지고 이 질문은 그때 자료가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예, 그건 이번에 질문에 대해서 맞습니다. 뭐 답변하시고요. 제가 그다음에 정확히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예, 그럼 다시 808쪽으로 돌아가서 순서대로 좀 보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 한번 같이 봐주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808쪽부터 이제 넘어갈 겁니다. 좀 긴데요. 이 개인정보 이완규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완규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비밀 유지 및 성실 답변 서약서, 기본 인적 사항, 본인과 가족의 주민등록 자료, 그리고 이완규
이완규 본인과 가족의 범죄 수사 경력 자료 조회입니다. 이완규 그리고 이제 가족들입니다. 뒤에. 그리고 이완규 가족의 불기소 이후 통지, 뭔가 사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불기소 결정서, 그리고 이완규 본인과 가족의 병적 확인 명단, 이완규 본인의 병적 기록표, 이완규 본인과 가족의 소득 및 납세 자료들입니다. 이게 양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그 감사원에서 온 것 같은데요. 본인과 가족의 감사 처분 여부 확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 대상에 감사 처분 자료 확인함에 대해서 자료 없음이라고 해서 이완규의 그 가족들에 대해서, 이완규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완규 포함해서 감사 처분 자료입니다. 그리고 본인과 가족의 지적 전산 자료 조회 결과 등 이제 부동산 관련 자료, 부동산 거래 내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과 가족의 공익 직불금, 이게 쌀 직불금 맞지요? 맞습니다. 예, 공익 직불금, 이완규 및 가족의 공익 직불금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 그다음에 이제 이완규 본인과 가족의 공무원 연금 및 국민연금 자료. 그다음 이완규 본인과 가족의 국적 관련 자료, 법무부에서 회신된. 그리고 경찰청에서 회신된 본인과 가족의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내역 자료. 그리고 본인과 가족의 정치 후원금 제공 또는 수령 여부 확인 자료,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신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본인과 가족의 관세법 위반 여부 등 이제 통관 관련 자료입니다. 관세청에서 회신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이제 이런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이완규에 대한 문제없음 의견서 검증 보고서인데, 이거는 요약본이라고 표현하죠. 이 양식은. 예, 통상 예. 아까 2, 3페이지 요약본이라는 게 조 보고서입니다. 예, 지금 이 자료 지금 증인 확인하셨죠? 제가 보여드린 거 확인하셨죠? 예, 요때 뭐 담당을 하지는 않았으나 증인 일반적인 확인하셨죠? 지금 이 내용. 일반적으로 제출되는 자료는 맞습니다. 예, 12항입니다. 결국 인수위원회 인사검증팀에서는 2022년 4월경 법제처장 후보자 이완규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면서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농림수산부, 관세청,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병무청,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제공받아서 그 내용 검토해서 그의 법제처장으로서의 자격 여부 판단한 건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그 네 자료들을 검토한 후에 검증 보고서가 작성된 것 아닙니까? 그거는 최종 작성을 하신 분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증인 아까 그 자료들을 토대로 검증 보고서가 작성된 것 아닙니까? 통상 그렇게 작성은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요소를 고려해서 아까 두세 장 요약하는 그게 아까 지금 보여주셨던 그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요약본을 만들 때 앞에 보여드린 여러 가지 서류들 뭐 세금이라든지 뭐 과태료 뭐 형사처벌 같은 자료를 쭉 보고 이제 요약본을 만드는 것 같은데 예. 그 자료 말고 다른 걸 또 추가로 확인해서 요약본을 만드시는 건가요? 조고는 이제 요약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좀 로데이터 형식으로 작성하는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저 두세 페이지가 아니고 양이 조금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방금 보여드린 그런 거 외에 또 예. 다른 자료를 참고해서 그렇게 요약본이나 참고 자료를 만드시는 건가요? 아까 그 보여주신 걸로 만든 그 서류로 그 자료들을 만드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증인 추가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자료들하고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밝히는 자기 검증 질문서 내용하고 교차 검증하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검증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13항입니다. 증인은 2022년 5월경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종료하면서 자연스럽게 바로 공직기강 비서관실로 인사 이동해서 계속 인사 검증 관련 업무 종사하신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세청으로 잠깐 복귀했다가 다시 파견 아니시고 바로 넘어가신 겁니까? 바로 갔습니다. 예. 증인 2022년 6월 7일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되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1차적인 검증 업무를 인사정보관리단이 담당하게 된 사실 알고 있으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022년 5월 6일 해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이 5월경에 공직기강 비서관실로 이제 이동하실 무렵에 그때 이제 5월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이미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될 것이 예정돼 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는 있었습니다. 그 언론이나 뭐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대통령 비서실 운영 규정 그냥 구두로 하겠습니다. 증인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별표 2에 보면 민정수석 비서관실 산하의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 업무로 고위공직자 등 인사검증 및 신원조사가 규정되어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예, 순번 5번 진술조서 중 335쪽, 336쪽 제시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많아서 증인께 시간 드릴 테니까 증인 한번 읽어보고 맞는지 말씀해 주세요. 증인 이걸 다 물어보기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증인 제 질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통상적 인사 검증 절차에 대해서 증인이 특검에서 이렇게 진술했는데 이 내용 사실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고 답변해 주십시오. 넘어갈까요? 예. 잠시만 다시 한 번만. 예, 대체로 사실대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기간 부분은 뭐 이렇게 좀 급하면 좀 빨리 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통상 2, 3주 걸리긴 하는데 정말 급하게 검증이 진행되는 경우는 뭐 1주 그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급해서 단축시키려고 최대한 단축시키면 일주일 정도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뭐 일주일 조금 더 당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소한의 시간은 걸리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최소한의 시간 일주일 정도로 대략 일주일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체로는 그렇고 조금 더 빨리 요청했던 것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험을 묻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머릿속에 지금 남아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이렇게 좀 인사정보관리단에 이렇게 급하니까 좀 신속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거기에 맞춰서는 해줬던 것 같습니다. 한 2, 3일 정도 또 사례는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보신 정말 적도 급한 있습니까? 것들은 이제 저희가 뭐 요청을 그렇게 드린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예, 16-0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과 관련하여 공직 후보자의 직위의 중요성에 따라 청문직, 비청문직, 재산공개직, 고공단 가 공공기관, 그리고 재산등록직, 고공단 나 공공기관, 그리고 약식, 비상임직 행정관 등으로 분류돼서 검증의 강도를 달리하는 것이 맞지요. 네, 통상 모두 다 같은 걸로 할 수 없어서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진행합니다. 17항입니다. 증인 아까 보여드린 것 절차 중에 증인의 역할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기니까 좀 잘 들어보세요. 공직기관 비서실 내에서의 증인의 역할은 인사검증 업무 지원 담당 잘라 묻겠습니다. 인사검증 업무 지원 담당이셨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증인 업무가 정기적인 인사의 경우 해당 부처가 진구한 후보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공직 예비 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를 전달받고, 비정기적 인사의 경우 증인이 직접 공직 후보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여기서 등으로 그냥 세 가지 다 포괄해서 말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진구하고, 이후 증인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송부하여 공직 후보자에 대한 1차적인 인사검증을 실시하게 하고, 국정원, 경찰청에 후보자 명단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송부하여 신원조사 및 세평조회를 실시하게 한 후 인사정보관리단으로부터 검증보고서 상세본 및 요약본과 참고자료를 송부받고, 국정원으로부터 신원조사 해보서를 송부받고, 경찰청으로부터 세평조회를 송부받은 다음 이를 공직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국정원 소속 파견직원 김모 행정관에게 이 자료를 보내주는 것까지가 증인 역할 맞습니까?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국정원 부분. 예, 이 자료들, 그러니까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자료, 검증 결과라고 할게요. 검증 결과. 그리고 국정원의 신원조사 해보서, 경찰청의 세평조회 송부 받으신 다음에 이 자료들을, 증인은 뭐 판독 업무 안 하시잖아요. 증인은 이 자료를 공직 후보자 적격 여부 판단하는 국정원 소속 파견 김모 행정관에게 보내는 게 맞느냐고요. 그거는 이제 국정원 김모 행정관은 그 행정관의 또 한 분입니다. 그 원오브 대미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걸로 보내고, 또 다른 행정관들이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담당 행정관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증인 그 김모 행정관도 특검에서 2회 조사 받았는데 제가 뭐 좀 압축해서 여쭤본 건데, 네. 증인이 다른 행정관들한테 보내는 거는 그 행정관은 이제 전문 영역일 때인 거죠. 소속 부처나 이제 원소속 부처 같은 저희 거. 자체적으로 뭐 어느 정도 이제 부처를 나누기는 했지만 업무량을 보고 이렇게 배분을 했었습니다. 김모 행정관은 모든 행정관들로부터 검증 보고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보고서와 참고 자료, 그리고 국정원 신원조사 해보서, 세평조회를 본인이 취합받아서 최종적으로 인사비서관한테 가기 전에 자기가
자격 여부 판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은 약간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거기 아마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연말쯤 이제 그 선임 행정관 한 분이 네, 좀 마이크 대고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선임 행정관 한 분이 복귀를 하시면서 그 팀장 역할을 2025년 말경에 맡았습니다. 그래서 팀장 역할을 맡은 사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검증 보고서 관리단에서 온 거와 세평과 대통령 임명직인 어떤 국정원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행정관들한테 배부를 하면 그 행정관이 1차 검토를 해서 팀장한테 보내고 그 팀장이 자기가 한 번 더 검증을 한 다음에 비서관님께 보고하는 그런 예,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팀장이 국정원 소속 김모 행정관 맞죠? 25년 말부터 그 역할을 25년요? 예예. 25년 25년 아니잖아요. 예. 25년 5월에 복귀를 하셨는데 두 분 다 25년 말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24년 말입니다. 예. 그 24년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24년 말부터 김모 행정관이 총괄해가지고 검증 보고서도 행정관들이 작성한 거 취합해서 최종 판독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검토를 하셨습니다. 예. 그럼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증인이 하는 역할은 저기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보고서 상세본민 요약본과 참고자료 받으시고 국정원으로부터 신원조사해 보고서 받으시고 경찰청으로부터 세평조회 받으신 다음에 이것을 그럼 국정원 소속 파견 직원을 뺄게요. 공직 후보자의 적격 여부 판단하는 행정관에게 송부하는 것까지가 증인 업무입니까? 예. 그리고 검토가 다 끝나면 인사비서관실에 송부해 주는 업무도 있습니다. 검토가 끝난 최종 결과물을 인사비서관으로 송부해 주시는 일 하셨어요? 예, 데스크 업무에 해당이 예. 됩니다. 그럼 지금 적격 여부 판단하는 행정관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말씀인 거죠? 적격 여부 판단이라기보다는 이제 1차 검토를 해서 비서관께 이제 보고를 하는 그 행정관 그 사이에 한 번 더 팀장으로서 걸러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자료 증인이 전달해 준 자료를 검토하는 행정관들이 계시고 예. 그분들이 최종 검증 결과 보고서 초안을 만드시면 김모 행정관이 그것들 받아가지고 검수를 한번 최종적으로 하고, 검수해서 예. 본인이 문제 있음 부담 다소 부담 있잖아요. 결격 여부 판단하는 그 의견 기재해서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보고하는 건 맞습니까? 예, 1차적으로 기재를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예, 그 역할이 김모 행정관 맞습니까? 담당자도 그 검토 의견을 쓰고 팀장이 그걸 뭐 바꾸거나 이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뭐 최종적으로 비서관께 갈 때는 판단 내용을 적어 가지고 갑니다. 잠깐만. 그거 좀 복잡. 그럼 일단 증인이 이제 이 질문대로 쭉 일을 한 다음에 일단 담당 행정관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먼저 서류를 줍니까? 예, 줍니다. 그럼 그 행정관이 일단 뭐 여러 가지 적격 등을 쓰고 그 다음에 총괄하는 팀장한테 다시 또 올라가는 겁니까? 예,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팀장 그 담당 행정관이 쓴 평가에 대해서 수정할 수도 있고 그냥 둘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만약 그냥 둔다면 자료를 누가 받습니까? 증인이 받습니까? 담당 행정관? 저는 끝나고 받고요. 담당 행정관이 다시 그걸 돌려받아서 네. 이제 비서관께 이제 보고 드립니다. 끝나고 받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저는 비서관을 이제 비서관님 보고가 최종적으로 끝나면 최종- 그걸 인사비서관실에 그 보고서를 보내야 뭐 그다음 절차가 진행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데스크 업무를 했다는 얘기고, 그 아까 말씀처럼 그 자료를 검토를 팀장께 먼저 하고 한번 걸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행정관들한테 돌려주면 그 행정관이 뭐 대부분 수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한 번 더 얘기를 나눠서 이제 최종 의견을 비서관께 이제 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팀장이라고 표시하신 분은 담당 행정관을 팀장이라고 하신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팀장. 아닙니다. 그러면 담당 행정관에 그냥 한 6, 7명을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이렇게 조금 상급자의 개념보다는 뭐 그거를 한번 검토해주는 그러니까 담당 행정관 후에 검토하는 사람을 방금 팀장이라고 하신 아까 건가요? 말씀하신 김모 행정관도 처음에는 그냥 담당 행정관의 일부였는데 그거 24년 말에 이제 그 담당하던 그분이 딴 데로 가면서 그 역할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팀장이라는 사람이 원래부터 있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지는 팀장이 원래 있었는데 24년 말경에 원래 담당 행정관 뭐 일단 담당 행정관 말고 그 사람이 이제 결국 팀장 역할을 하게 됐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네. 다음 질문하시죠. 증인 제가 악필이긴 한데 조금 좀 봐주세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증인이 인사정보관리단으로부터 인사검증 자료 받으시죠. 그리고 국정원으로부터 신원조사 자료 받으시고 경찰청 세평조회 자료 받으세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결격 사유 판정하는 담당 행정관들 여러분 계시면 이분들한테 보내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1차적으로 결격 여부 의견 기재하시고 기재합니다. 예, 그리고 김모 국정원 출신 김모 행정관에게 이분이 팀장이죠. 여기로 이 검증 보고서들을 보내네요. 예, 보냅니다. 그러면 김모 팀장이 검토해서 이 의견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토론을 하든 의견을 바꿀 수도 있고 예, 최종적으로 오케이해서 최종 검증 보고서 여기서 나오죠. 거기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검증 보고서 여기서 완성되죠. 이 단계에서. 일단 직원들의 검증 보고서는 거기서 완성이 되는 건 예, 맞지만 들어보세요. 예, 완성됐고 그러면 이걸 담당 행정관이 다시 담당 행정관한테 팀장이 주면 이 담당 행정관이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보고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 다음에 공직기강 비서관이 오케이 하면은 증인이 이걸 다시 받아서 인사 비서관으로 쏴준다 이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18항입니다. 요 조금 수정해서 묻겠습니다.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김모 행정관을 비롯한 행정관들이 위와 같이 수집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정하는 거죠. 1차 실무 의견이라고 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격 여부 판정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문제 없음, 다소 부담 의견을 적어서 비서관님께 보고를 하는 겁니다. 증인 그 문제 없음 다소 부담 문제 있음으로 이 기재하는 게 결격 여부 판정하는 거 아닙니까? 결격이라는 말씀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요. 그냥 검증 보고서에 대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일단 다음 질문 하시죠. 예. 뭐 그렇게 해서 말씀- 판정한 최종 검증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를 공직기관 비서관에게 보고하는 건 맞습니까? 예, 그러면 비서관께서도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맞습니까, 증인? 그렇게 보고하는 절차가 맞습니까? 예, 보관 절차는 맞습니다. 증인은 2023년 12월경에 대통령 목세 헌법재판관인 정형식에 인사검증 업무 담당하신 사실이 있으시죠? 예, 제가 연락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증거목록 순번 5번 진술조서 341쪽 제시하겠습니다. 이것도 길어서 증인 한번 읽어보세요. 증인은 정형식에 대한 공직기강 비서관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인사검증 절차를 방금까지 증언하신 내용대로 수행하신 사실이 있으시죠? 일반적인 절차를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증인이 이렇게 했다라고 진술하셨었어요. 이게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고 정형식 재판관님에 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의 통상적인 청문지 검증은 저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제 기억 속에 저게 정확히 뭐 검증 보고서가 온 것까지는 정확히 맞는데 세평 자료와 신원조사 해보서를 이렇게 회신 받았는지 그런 기억이 지금 제가 정확히 막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절차를 진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하는데 그럼 정영식 재판관님 할 때 뭐 문제가 된 게 있었습니까?
뭐 누락이 된다든지 그런 게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네. 이게 지금 제 기억에 따라서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아, 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때 저 세평이나 신원조사 해보서를 아, 네. 통상적이면 했을 텐데 네, 네. 그거를 받아서 제가 뭘 이렇게 기억 속에 떠오르진 않는다 그런 의미로. 통상적인 절차는 저게 맞고 예, 맞습니다. 정인 재판관님 할 때도 뭐 특별히 문제된 걸로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기억나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증인 그럼 이 당시에 조사 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하셨잖아요. 예. 정영식 재판관님 인사검증 당시 절차를 말씀드린다 해서 증인이 하신 일을 회신 받았습니다. 전달하였습니다. 회신 받았습니다. 기억 안 나는 건 기억 안 난다 하셨어요. 담당 행정관에게 전달했다. 근데 당시 담당자가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난다. 정영식 재판관일 때 이 절차대로 했다고 진술하셨잖아요. 왜 지금 진술이 바뀌십니까? 절차대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기억에 따라서 이게 정확히 회신 받았는지 여부가 지금 선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그것 또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 아닌가 네, 싶어서 일단 제가 그 말씀드립니다. 통상적인 절차에 비춰서 문제될 만한 게 있는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죠. 네. 네. 예, 21항입니다. 네. 여기 인사 신원주 젊은이 재판관에 대해서 신원조사 해보를 받아는 기회는 나중에 아마 정책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받은 걸 전제로 해서 물어보고 증인이 그것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계속 받았다는 걸그 인정을 계속 그 강요하는 듯한 표현을 써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조서 내용은 잘 기억이 나는데도 신원조사 해보를 받았는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면 안 한다고 보셔야지. 예,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선명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업무를 뭐 동일 업무를 여러 번 했으면 세부적인 내용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는 게 아니고 일단 저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루틴대로 가는 거라서 제가 통상 받으면 그냥 딱딱딱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뭐 아까 저기도 적혀 있었지만 이 국정원에서는 이제 회신 오는 기한 같은 게 매번 이제 자기네들이 조사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굉장히 급박한 경우에는 저희가 요청을 안 했던 적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통상적인 절차는 맞는데 예, 사안에 따라서는 뭔가 생략된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절차를 생략한 적이 그게 있습니까? 이제 좀 보통의 경우는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한 달 전 아니면 3주 전에 이제 인사 명단이 이제 좀 뭐 주요 인사가 발표된다고 자, 한다면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네. 어떤 절차가 생략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렇죠. 네. 세평하고 신원조사 해보서는 네. 지금 제가 기억이 선명하지 않고 네. 검증 보고서를 관리단에서 받은 기억은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평하고 예, 신원조사 해보서 신원조사 해보서 예. 이런 것들은 생략되는 경우가 있었다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생략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좀 그 인사가 이제 인사비서관실에서 요청을 할 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좀 빨리 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자, 때 질문은 예.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아. 일입니까? 아니면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냥 아주 드물지는 않았는데 아주 자주도 아닙니다. 그냥 보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평이나 신원조회 보고서라 하셨나요? 신원조회 조사 보고서? 신원조사 회보서입니다. 조사 해보서. 예. 그럼 이런 거 없이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요약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요약본이나 참고 자료 예. 등에는 그럼 세평이나 신원조사 해보서는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재합니까?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기재합니까? 그냥 통상 그거는 참고 자료로 저희가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급적 하나는 이제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자 잠깐만요. 예. 그럼 이런 거 절차를 안 거친 부분이 있으면 예. 요약 보고서나 참고 자료에 표시가 됩니까? 그거는 표시가 안 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혹시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걸 안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거친 것처럼 기재합니까? 거기에 세평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서 오는 것만 세평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평이라는 게 경찰청과 국정원에서 오는 것만 세평이 아니고 저희가 구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신원조사 해보고서는 어떻습니까? 신원조사 해보서는 저희가 뭐 대통령 임명직에 대해서만 요청을 하고 뭐 시간이 좀 급박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생략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이런 걸 하지 않았으면 뭐 하지 않았다고 기재한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약 보고나 참고 자료 등에 이와 관련된 기재를 아예 안 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 내용은 기재는 하는데 거기에 뭐 국정원 신원조사를 받아서 기재했다, 뭐 경찰청 세평을 받았다 이런 표시를 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제 세평도 뭐 안 받더라도 여러 가지 세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예. 신원조사 해보서의 내용이 딴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기재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요약 보고나 참고 자료를 봤을 때는 뭔가 생략된 절차가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세평과 관련된 건 그렇습니다. 아니 신원 조사 해보서 그렇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평과 신원조사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보고서상이나 참고 자료상으로는 이게 절차가 생략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맞습니까? 예, 실무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그리고 재판장이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된 수사 과정에서의 조서 진술과 증언 내용이 다를 때 그 내용을 제시하면서 왜 지금은 증언이나 진술이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당연히 허용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하시나요? 아까 지금 변호사님께서 네. 예, 말씀을 그러니까, 하셔가지고 그 계속 조사 제시- 과정에서는 예, 실제로 한 걸 기억나는 것처럼 예, 진술했다는 게 맞습니다. 특검 의견이시고 예, 맞습니까? 왜 지금은 그걸 다르게 얘기하느냐라고 추궁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재한 내용, 질문한 내용 그냥 남아 있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제 저희는 지금 기억나는 걸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사 과정에서 뭐 내용에 구애받는 게 아니고 지금 기억나는 게 맞는데 네. 물론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특검에서 왜 조사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답변하시고 예. 본인이 지금 생각한 걸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증인은 2025년 4월 7일 14시 이제 오후 2시경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이 원모로부터 로앤비에서 출력한 이완규 함상훈의 프로필과 연락처를 받으면서 오늘 내일 중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인사검증을 하라라는 취지의 지시 받으신 사실 있습니까? 지시 받은 건 기억이 나는데 그 직위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보통 청문직에 대해서 검증을 신속히 진행하라 이런 정도로 지시를 예, 하십니다. 그러면 증인 지금 기억에는 제가 바꿔 물어볼게요. 이원모로부터 당시에 오늘 내일 중으로 청문직을 임명할 수 있도록 이완규 함상훈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인사검증하라라는 취지로 지시 받으신 걸로 기억하십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청문직 관련 검증 보고서를 썼기 때문에 증인은 내란 특검에서 1회 조사에서는 이원모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은 시간을 4월 7일 오전으로 생각해서 진술하셨다가 2회 조사에서는 증인이 함상훈 후보자와 통화를 한 시간 확인하시고 그때 이원모에게 지시받은 시간이 4월 7일 오후 2시 이후 정도인 것으로 확정하셨었죠. 예, 그 1차 근데 사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도 사실 정확히 언제 전화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통상 제가 인사비서관실이나 비서관께 연락처를 받으면 보통은 바로 전화를 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빨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때 제가 전화를 했으면 그때 아마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증인이 함상훈 후보자와 통화한 시간 확인하시고 그 시간 제시했었잖아요. 특검 수사관들이. 예,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4월 7일 오후 2시 정도, 2시 이후 정도인 것으로 증인이 진술을 변경하셨었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진술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진술한 사실이 있으면 뭐가 또 달라지셨습니까? 달라지신 거 있으면 말씀해 아니, 주십시오. 달라진 내용이 아니라 지금 기억이 어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겁니다.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인이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사실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제가 전화를 드린 거는 네. 받으면 바로 전화를 그러니까요. 드리니 네. 그 부분은 제가 네, 그때가 네. 맞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네, 이 사건에서 말하는 전화를 언제인지 지금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인 업무를 하는 걸 보면 연락처를 받으면 바로 전화를 하기 네, 때문에 전화부터 드리니까요. 함상훈에게 전화한 시간쯤에 연락처를 받았을 것이고 그때 전화를 했을 것 같다. 이 말씀이신가요? 누구한테 먼저 전화했는지 기억은 안 나고 두 분 같이 받은 기억은 납니다. 그러면 통상 업무로 보면 받으면 뭐 순차적으로라도 바로 연달아서 전화를 하신다는 예, 취지이신가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아마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일단 증인 입장은 뭐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좀 하시죠. 증인은 이원모로부터 그러한 지시 받은 다음 공직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김모 행정관, 아까 팀장이라 말씀하신 김모 행정관에게 가셔가지고 이원모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상의하셨고 맞습니까? 예. 오늘 중으로는 정상적인 인사 검증 절차를 거칠 수 없었기 때문에 증인이 이원모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오늘 중으로 인사 검증을 마치려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그 국정원 신원조사 경찰청 세평조회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검증하겠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셨죠. 근데 사실 그 부분도 지금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뭐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이라서 기억이 나실 일반적 같은데요. 제가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막 급박하게 오면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맞습니다. 그걸 제가 그걸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데 아까 재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이게 매일 반복되는 업무의 하나입니다. 그 사안만 놓고 보면 또 특별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냥 제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계속 똑같은 업무가 진행이 되다 보니 그러니까 예, 업무 자체는 통상적으로 하는 일과 같을 수가 있는데 이런 일 있잖아요. 지금 뭐 지시 내용이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을 못 하신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근데 제가 기억을 하면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이게 정말 그때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선서를 하셨습니다. 허위 예. 진술하시면 미정죄 처벌받습니다. 예,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시기 예, 바랍니다. 예. 증인 저기 순번 5번 진술조서 345쪽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우리는 특검 수사부 할 때요. 특검은 이러한 내용을 몰라요. 증인 입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이걸 파악하고서 증인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증인이 저희가 공직기강 비서관님께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검증 의뢰, 경찰청에 대한 세평 의뢰, 국정원에 대한 신원조사 의뢰는 생략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미리 보고드렸고 이를 공직기강 비서관님으로부터 승인받고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 이건 수사기관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증인이 얘기해줬기 때문에 특검이 알 수 있게 된 내용입니다. 증인이 이렇게 이원모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보고했습니까? 정확히 저렇게 보고했는지가 정말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증인 이때 이 조사 받을 때 이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게 진술한 사실은 있습니다. 또 허위 진술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제가 어떻게 가서 뭐 신속하게 하려면 요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라는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저렇게 뭐 요거를 생략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고 요렇게까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뭐 증인 어쨌든 특검 조사 당시가 지금보다는 저때 2025년 4월 7일보다는 더 가까운 시점인데 예, 그 당시 기억이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선명한 건 맞죠, 확실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저희 특검 쪽에서 진정 성립할 때 질문한 것처럼 이 조사 받을 때는 증인의 기억에 맞게 기억에 따라 진술하신 거 맞고 이 조서 내용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신 것도 맞고요. 예 맞습니다. 네. 요거 다 지금 읽어 드릴게요.
위 지시가 다 보여드릴게요. 예. 증인이 진술하신 거예요. 이건 증인이 진술하셨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 사건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증인이 먼저 진술했어요. 우리 특검의 추궁이 아닙니다. 증인 25년 4월 7일 오전경 저에게 이때 오전이라 생각했어요. 저에게 처음 이완규 함성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지시하시면서 오늘 내일 중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하게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언급하셨습니다. 위 지시를 받은 저와 김모 행정관이 검토한 결과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검증 의뢰, 경찰청에 대한 세평 의뢰, 국정원에 대한 신원조사 의뢰까지 진행하면 그 회신 기간을 고려할 때 1, 2일 이내에 인사검증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직기강 비서관님께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검증 의뢰, 경찰청에 대한 세평 의뢰, 국정원에 대한 신원조사 의뢰는 생략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미리 보고드렸고 이를 공직기강 비서관님으로부터 승인받고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셨어요. 특검에서 이렇게 진술하셨죠? 진술한 건 맞습니다. 자, 저기서 지금 정확하게 맞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게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보통의 경우 이렇게 내일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하게 해라. 요거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나고요. 제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들고 제가 김모 행정관에 가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죠라고 이제 상의했던 것까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단락 부분이 그러면 제가 비서관님께 가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저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는지 제가 요거는 생략하고 요거는 뭐 했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지 그 부분이 지금 기억이 지금 명확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저기 보면 세 가지 나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검증 의뢰, 경찰청에 대한 세평 의뢰, 국정원에 대한 신원조사 의뢰 이렇게 나열했는지 그 네, 기억이 안 난다는 그냥- 뜻입니까?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저희가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비서관님께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생략하고 뭐 승인을 받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사검증을 왜 하는지는 말씀을 들으신 건가요? 그냥 청문직이라고 청문직이라만 했고, 들으시고 네, 그냥 대충 이제 저도 짐작은 하지만 그거는 서로 얘기를 하지는 그러니까. 않습니다. 청문직이면 사실은 당연히 이제 고위직 아닙니까? 예. 고위직이고 물론 다른 인사 절차에서 뭐 일부 생략되는 경우 있다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인사인 걸 저희도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청문직이라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를 생략하게 돼서 이제 비서관한테 보고를 하는 건데 단순하게 그냥 시간이 빠듯하니까 생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이게 네. 제가 저렇게 세 가지를 전부 다 얘기했는지 그런 부분이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뭐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뭐 진행이 됩니다라는 얘기는 했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위직이니까 더 자세하게 보고하셨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절차들은 당연히 알고 있을 테니까 비서관도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들은 시간이 촉박해서 안 되고 그래서 생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게 정상적인 보고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단순히 그냥 시간이 촉박해서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비서관한테 그렇게 보고할 리가 뭐 있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열했을 것 같은데 그건 기억이 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 자체도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뭐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너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비서관이 방에 들어간 그 사실이 사실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본인의 기억을 묻는 거기 때문에 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맞는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냥 단순하게 뭐 생략해서 절차를 진행 이렇게 보고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요거 인사정보관리단에 보내고 안 보내고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했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보통의 루틴은 보내는 게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생략하는 것도 말씀하실 때 뭐 세평이나 뭐 회보서 이거는 생략되는 경우 있다 말씀하셨는데 예, 아까 검증단에 보내는 건 말씀 안 하셨거든요. 예, 통상적으로 하신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검증단에 보내는 거는 저희가 대부분 보낸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그 인수위 때 검증을 했거나 검증을 하고 이 사람이 뭐 수석으로 왔다가 다시 차관급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좀 다양한 정부에서 다시 임명을 그건 받는 경우가 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건 좀 연속성이 있고 직급만 바뀌는 거니까 그런 예, 예.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증인 생각은 아까 전에 인사검증단 보내는 것은 말을 했을 것 같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거는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을 것 같다. 예, 그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정도의 얘기는 했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그것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시는 예, 거니까 사실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생각이다 이렇게 조세 남기겠습니다. 네. 예, 다음 질문하시죠. 23-1항입니다. 이후 증인이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소득 및 납세 자료 부분만 작성해서 김모 행정관에게 전달하면 김모 행정관이 나머지 사항을 검증 보고서에 작성하기로 업무 분장하셨지요. 저는 저기 제가 작성한 납세 부분은 제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아니요, 소득 및 납세 자료 부분 작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모 행정관이 작성하기로 둘이 업무 분장한 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김모 행정관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했는지 본인이 혼자 작성을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알지 아니요, 못합니다. 나머지 파트는 그러면 네. 다르게 물을게요. 소득 및 납세 자료 부분만 증인이 작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모 행정관이 알아서 작성하기로 한 건 맞습니까? 예, 저는 납세 부분을 작성했고 나머지 부분은 뭐 김모 행정관이 적정하게 배분을 하든지 혼자 작성을 하든지 했을 걸로 예상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증인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증인 특검에서 조사받을 때 소득 및 납세 자료는 제가 작성하고 저 김모 행정관을 증인이 형님이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나머지는 형님이 작성하십시오라고 둘이 업무 분장했다고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진술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한 거는 제가 작성했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아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김모 행정관이 어떻게 작성했는지를 제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증인 아까 제가 질문이 증인은 소득 및 납세 자료를 작성하고 나머지는 그럼 김모 행정관한테 넘겨서 김모 행정관이 알아서 작성하게 한 게 맞냐고요. 예, 맞습니다. 증인 김모 행정관 형님이라 부릅니까? 예, 저보다 나이가 형님이라 부릅니까? 예, 부릅니다. (23-2항입니다) 이원모로부터 해당 지시 받을 당시부터 증인은 검증 결과와 상관없이 이완규 함상훈이 헌법재판관으로 곧 지명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24항입니다. 이에 따라 증인은 4월 7일 오후경 이완규 함상훈에게 연락하고 제공받은 시간이 달라서 그런데 정확한 시간은 대체로 확인됐습니다. 증인도 보셨겠지만 근데 두 사람이니까 오후경이라 하겠습니다. 4월 7일 오후경 이완규 함상훈에게 연락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공직 예비 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의 제출을 요청하셨죠. 예, 제가 전화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는 같은 날 18시 30분까지 받으셨고 공직 예비 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는 같은 날 밤까지 해서 다 받으셨죠. 예, 통상 그렇게 나눠서 이 밤까지 달라고 합니다. 받으셨죠. 이 두 건이요. 통상이 아니고 이완규 함상훈 건이요. 예, 받았습니다. 근데 정확한 받은 시간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걸 받아서 증인은 4월 7일 15시 51분경 이거 자료 다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 기억 안 나시면 다시 제시해 드릴게요. 4월 7일 15시 51분 오후 3시 51분경 국세청에 함상훈에 대한 소득 및 납세 자료 요청하셨고 같은 날 17시 6분경 오후 5시 6분경 경찰청에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범죄 경력 자료 조회 요청하셨고 같은 날 18시 30분 저녁 6시 30분경 국세청에 이완규에 대한 소득 및 납세 자료를 요청하신 사실이 있으시죠? 예, 제가 요청했습니다. 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예. 이렇게 업무 시간 외에 요청하는 건 어떻게 요청하시는 건가요? 아, 그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국세청에서 왔기 때문에 그때 이완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업무 시간 전에 이제 연락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인수위 걸 보내주면서 요걸로 이완규 후보자가 곧 보내준다고 하니 일단 조회를 조금 뭐 30분인가 뭐 하여튼 그 18시 되기 전에 좀 진행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18시 30분에 그 동의서가 와가지고 그거를 국세청에다가 팩스를 다시 보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완규로부터 동의서를 받기 전에 예, 기존의 인사검증 때 사용했던 동의서를 사용해서 예, 조회를 그걸- 요청했다는 겁니까? 그걸로 이제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그때 이제 18시 되기 이후에 이제 그 동의서가 와가지고 동의서가 오는 대로 바로 보완을 해서 보내줬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근데 그 이렇게 업무 시간 외에도 조회가 가능한 겁니까? 미리 이제 요청을 좀 한- 대기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청을 한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었네요. 그쪽에서도 예예. 최종 동의서가 오면 그게 맞춰서 자료를 보내주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나 보네요. 근데 아마 그때 저도 특검에 진술할 때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한 9시인가 이제 그때 회신이 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질문하시죠. 네. 증인 지금 증인 4월 7일 17시 40분경에 이완규 관련해서입니다. 17시 40분경에 국세청에다가 자료 요청하시면서 2022년 4월에 작성됐던 거 이완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요. 예. 이거 송부하시면서 일단 인적사항 먼저 알려준 거라고 증언하신 거예요? 예, 지금 방금 재판장님께 말씀드렸던 그러고 내용이 나서 그 얘기입니다. 이완규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받아서 같은 날 18시 30분에 다시 보냈다는 거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예. 증인이 4월 7일 17시 40분경에 먼저 보냈던 1차라고 표현할게요. 1차로 보냈던 이완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22년 4월 법제처장 당시 작성된 거죠. 예, 맞습니다. 증인이 그걸 먼저 일부러 보내면서 이 인적사항 먼저 빨리 확보하고 싶어서 자료를 인적사항 먼저 확인하고 싶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일과 시간이 끝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여기 요 분을 저희 국세청 전산망이 10시인가 뭐 9시인가 되면 이게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인적 사항을 적어 놓고 동의서가 오면 빨리 진행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1차로 보내셨어요? 예. 증인 순번 266번 진술조서 3348쪽입니다. 증인 위에 보여주신 국세청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이거 저희가 확인한 건데 내용을 보니 맞습니다. 저는 국세청의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자료를 보기 전까지 제가 국세청에 이완규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2번 보낸 것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라고 진술하셨거든요. 예. 증인 근데 지금은 인식을 가지고서 인적사항 먼저 알려주려고 보냈다고 왜 증언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요때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그 2번 통상은 한 번 보내고 그걸로 봤는데 이때 이제 수사를 받으면서 왜 2번 보냈냐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때 제가 전화를 한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세청 담당자한테 전화한 기억이 났더라. 아니, 그 국세청 담당자는 이제 제가 그쪽 부서에 있다 왔기 때문에 통상은 이게 한 분 작성하는데 한 2-3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작성이 빨리 됐는데 오늘 저녁에는 한 분 최종적으로 와야 되니 이제 미리 전화를 해준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기억이 났다는 게 네. 국세청 담당자하고 전화했던 게 기억이 국세청 났다는 담당자 겁니까? 전화는 제가 기억이 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예. 네, 다음 질문하시죠. 증인은 국세청, 경찰청 이외에 다른 정보 보유 기관에 이완규, 함상훈 및 그 가족의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거 목록 순번 266번 진술조서 3367쪽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이 진술하신 부분입니다. 증인은 특검에서 검증 의뢰 필수 기관에 대해서 행안부, 주민등록, 경찰청, 범죄 과태료, 국세청 납세 소득 자료, 국토부 부동산 거래 자료, 농림식품부 직불금 자료, 국민연금공단 연금 납부 내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법무부 출입국 국정 내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액기부금 자료, 관세청 관세 납부 내역, 병무청 병적 자료 등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제목의 질문에 대한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통상 청문직의 경우에는 저렇게 조회를 합니다. 그건 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조회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인은 이후에 4월 7일 19시 30분경 국세청으로부터 함상훈에 대한 소득 및 납세 자료 회신 받으시고 같은 날 21시 50분경 국세청으로부터 이완규에 대한 소득 및 납세 자료 회신 받으셨죠.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하여튼 저녁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증거 순번 244번 국세청의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제시하겠습니다. 2870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증인 4월 7일 15시 51분 함상훈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에 대한 인사검증 자료 요청서를 팩스를 수보하여 2025년 4월 7일 19시 30분경 인사검증 자료를 팩스로 회신하였고 4월 7일 17시 40분 이완규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에 대한 인사검증 요청서를 팩스로 수보하여 2025년 4월 7일 21시 50분경 인사검증 자료를 팩스로 회신하였습니다. 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때 17시 40분 이완규에 대한 거는 2022년 4월 법제처장 당시 작성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였죠. 예, 맞습니다. 2872쪽입니다. 증인이 국세청에 보낸 함상훈과 관련된 소득 및 납세 자료 요청서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초정밀의 의미는 2872쪽인데 초정밀의 의미가 이 청문직이라서 상세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라고 국세청 직원이 진술하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증인은 경찰청으로부터는 아예 이완규 함상훈의 범죄 경력조 회신 받지 못했었죠. 수사 저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저희 참고인으로 가서 보니까 다음 날 9시인가 뭐 그때 왔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었습니다. 증거 순번 245번 경찰청의 수사협조 회신입니다. 증인이 경찰청에 범죄 경력조 요청하면서 보낸 이 자료 요청서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발신 시간이 4월 7일 17시 6분이네요. 2879쪽입니다. 이게 경찰에서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증인이 요청한 대상자에 대한 범죄 경력조의 조회 내역입니다. 이완규에 대해서 4월 8일 09시 11분에 조회를 했기 때문에 증인은 이 범죄 경력조회 받아볼 수가 없었죠. 지금 언제 받았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받기는 받았던 것 같습니다. 4월 7일에는 당연히 네, 4월 8일 이 사건 검증 보고서가 작성될 때는 범죄 경력 조회서가 회신되지 않았죠. 4월 7일 저녁 늦게까지 작성을 했었으니까 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증인은 이완규의 소득 및 납세 자료와 관보에 기재된 그들의 재산 신고 내역 정도를 보고서 검증 보고서의 재산 변동, 납세 항목만 작성한 다음에 4월 7일 22시부터 23시 사이에 그 무렵 해당 검증 보고서와 공직 예비 후보자 자기 검증 질문서를 김모 행정관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제가
그 국세청 회신 자료하고 재산 공개 내역 그리고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때쯤 이렇게 뭔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 당사자분께 전화를 좀 드려서 뭘 물어봤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요? 이완규 아니면 이완- 함성? 둘 다 했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기억이 나지만 이완규 후보자한테는 확실하게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언뜻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분이 그 가족회사 비상장 주식을 매각을 하셨고 그리고 사모님이 무슨 상속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법제처장 검증 당시에는 없던 내용이라서 제가 좀 밤 늦었지만 이제 전화를 드려서 좀 여쭤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내용이면 사실은 말로 사실 확인하는 게 적절합니까? 그런 것들은 그때 국세청 자료가 이미 와 있었기 때문에요. 네. 국세청 자료에 그 상속 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인데 그 내역은 나오지만 정확히 사모님께 얼마가 귀속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좀 뭐랄까 이게 의사소통이 좀 필요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완규의 처되시는 분의 문제랑 이완규 본인이 아까 앞에 무슨 말씀하셨나요? 아, 네. 그러니까 본인 것도 하나 있고 본인은 본인 누나인가 동생인가 하여튼 그 가족회사 그 코인 세탁방 가족에서 하는 조그마한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오견이라는 회사인가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 잘 매각도 안 되는데 누구한테 팔았냐 얼마에 팔았냐 뭐 그런 정도의 질문이었고 사모님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그 아마 변동 내역을 작성하면서 재산이 좀 많이 늘었는데 그 상속 재산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부분의 변동 내역하고 좀 차이가 나서 뭐 이게 어떤 뭐 현금이나 이런 부분 얼마 받았냐 뭐 그런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게 국세청 자료로 확인이 가능하면 전화를 했을 리가 없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네네. 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네.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세청 자료 안 나오는 걸 확인하기 전화를 하셨다는 건데 맞습니까? 그렇죠. 뭐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는 있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쭤볼 필요가 있어서 전화를 드렸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거는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세부적인 자료는 국세청 자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전화해서 확인해 보신 거고. 네. 근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사실 조사하지 않고 구두로 그냥 확인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런 정도로 크로스 체크라는 게 납세자한테 납세자가 아니라 그 후보자한테 다시 그러면 뭐 상속 신고서를 달라든지 그렇게는 네네. 안 하고요. 그냥 전화로 아 그런 이제 걸 하지 확인- 않습니까? 예. 그러면 비상장 주식을 매각했는데 매각에 관한 자료라든지 예. 아니면 상속 뭐 분할이 있는지 뭐 관련 자료가 있는지 그런 거 확인 안 하십니까? 그런 거는 뭐 따로 증빙 자료로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은 받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그냥 통상적인 어떤 제가 3년간 근무하면서의 프로세스는 이런 차이가 있으면 이제 연락해서 물어보고 뭐 이렇게 이게 팔았구나 그럼 누구한테 팔았는지 그런 게 국세청 자료에 있으면 그걸로 크로스 체크를 하고 국세청 자료에 없으면 뭐 소명을 전화를 해서 이제 확인을 해서 기재를 하고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방금 전화로 확인한 부분은 사실은 통상의 검증 절차를 봤을 때는 특별히 예외적인 건 아닌 거네요. 그렇게 해오셨다는 거니까. 그냥 그런데 이제 밤늦게 한 거는 조금 아니 뭐- 밤늦게 한 걸 제가 예, 여쭙는 거 아니고 예. 그런 내용은 전화로 확인한 거는 다른 예, 그 청문 절차에도 다른 마찬가지. 분들도 다 그렇게 청문직에 대한 절차에서도 그렇게 네, 하셨습니까? 그렇게 뭐, 예. 네, 다음 질문. 증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증인이 인수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검증팀에서는 증인이 하던 업무일 수 있는데 예.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는 증인 업무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 내부 업무를 담당한 게 한 80% 정도 되고요. 20%는 아니요, 증인의 원래 업무가 지금 말씀하신 그 인사정보관리단이 하는 업무 아닙니까? 검증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대부분 하긴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때 가서 진술도 했는데요. 저희 조금 인사정보관리단이 건수가 너무 많을 때, 그럴 때 이제 좀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이제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분이 이제 뭐 차관급으로 간다든지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분이 이제 뭐 차관급으로 간다든지 다른 직위로 간다고 할 때 이제 그걸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재검증이라는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고를 때라든지 그 말씀을 알겠는데 네. 그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완규, 함상훈 같은 경우는 재검정도 아니고 그 뭐 밑에 하위직도 아니고 예, 그게 약간 좀 청문직과 이제 그런 부분에 뭐 정확히 부합은 하지는 않지만 이완규 후보자 같은 경우는 22년에 이제 기본 자료는 일단 있는 상태에서 이제 추가로 이제 업데이트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증인 아까 이완규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밤 9시 50분에 소득 및 납세자료 회신 받으신 걸로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도대체 그 김모 행정관한테 검증보고서 작성 중인 검증보고서 인계를 언제 하신 겁니까? 밤 11시가 넘었던 밤 11시가 넘었어요? 네,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모 행정관은 이거 12시에 완성했다 그랬거든요. 김모 행정관이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새벽에 작성을 완료했다고 들었고 일단은 저기 제가 이완규 후보자나 함상훈 후보자한테 통화한 내역이 아마 그 언저리에 있으면 그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걸 최종 확인하고 완성을 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완성한 걸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네. 팀장이 완성한 걸 말씀하십니까? 팀장 완성한 걸 말고 제가 완성. 아, 제가 그러니까- 전화하고 네네. 제가 확인하고 제가 그 그 재산 확인한 부분만. 예. 예, 확인한 후에 팀장한테 넘겼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증인은 내란 특검에서 1회 조사 받을 때는 경찰청으로부터 이완규 함상훈의 범죄 경력 조회를 4월 7일 당일 바로 회신 받았다고 진술하셨었죠. 예, 맞습니다. 2회 조사에서 특검이 경찰청이 다음 날인 4월 8일 오전 9시 이후에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를 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을 확인하자 증인은 진술 번복해서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범죄 경력 확인하지 않고 김모 행정관에게 검증 보고서 전송한 것으로 진술 변경 번복했죠. 제가 그 범죄 경력 부분이 이제 한 줄입니다. 해당 사항 없음인데 그거를 제가 작성해서 넘겼는지 김모 행정관이 기본 디폴트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성을 그 부분을 해서 넘긴 건 아니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증인 예. 범죄 경력 조회를 4월 8일 09시 이후에 한 것이 확인되니까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는 확인하지 않고 김모 행정관에게 검증 보고서 전송한 걸로 진술 번복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범죄 및 경력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쓰는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요 증인이 썼다고 한 적 없어요. 범죄 경력 조회 결과요. 결과 확인하지 않고 그냥 김모 행정관에게 넘겼다고 진술 번복하셨죠. 지금 제가 정확히 질문을 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팀장에게 그 보고서를 넘길 때 범죄 경력 조회를 다 확인한 후에 넘겼는지 아니면 넘기고 나서 조회서를 받으셨는지 그걸 묻는 거 아닙니까? 수사할 때는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저는 원래 그 경찰청은 보내면 바로 한 10분 이내에 회신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왔겠거니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2회 조사 때 왜 다음 날 왔는데 왜 너 당일날 왔었다고 했냐라고 해서 그러면 경찰청에서 이제 그 단말기 시간이 나오니 그럼 그 시간이 맞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정도로 진술을 바꾼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숨기려고 하신 거는 아니고요. 아니 그럴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뭐 이건 사실 추측의 영역이긴 하지만 이완규 후보자가 22년도에 검증할 때 범죄 내역이 있고 2년치의 업데이트인 것이고 함상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고법장 판사로 진급 승진한 지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때
이런 검증이 우리한테는 없었지만 법원 내부적으로는 있었을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사실상 큰 의미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저희 절차니까 이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도 인식이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뭐 하기는 했었는데 언제 회신이 왔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기억이 명확히 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 불편한 거면 당연히 조회를 안 했었을 거고요. 일단 필요하니까 조회를 하셨을 텐데 그럼 수사기관에 답변하실 때는 통상적으로 바로 회신이 오기 때문에 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예. 구체로 기억이 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통상적인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대답을 했던 건데 예. 조회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보고서 작성한 후에 왔더라. 그래서 답변을 다르게 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이해 진술 때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네, 합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증인이 소득, 재산, 납세 정도의 항목만 작성하여 검증 보고서를 김모 행정관에게 전송하셨죠. 예,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 맞습니다. 김모 행정관이 그 이후에 어떤 내용으로 검증 보고서 나머지 항목 작성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작성하고 비서관님께 보고 드리고 완성된 거를 제가 받은 기억은 있습니다. 모르신다는 거네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퇴근을 제 거 보내고 했기 때문에 작성되는 걸 뭐 중간에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 31호입니다. 김모 행정관은 특검 조사에서 소득 납세 이외에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어떤 자료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 예비 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 주민등록 등본 등 이완규 함상훈이 직접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자격 결격 여부에 문제 없음 의견으로 검증 보고서 완성했다라고 진술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증인이 인사검증 관련 지원 업무 하신다고 했죠. 예, 증인이 국세청이랑 경찰청 이외에 어디에도 자료 요청하신 적 없죠. 예, 없습니다. 김모 행정관이 다른 자료를 보고서 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세평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평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조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실시하기는 하고요. 그 뭐 재산 공개 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재산은 참고하기는- 증인이 쓰셔서 보내주셨잖아요. 김모 행정관이 뭘 보고 쓸 수 있는데 증인 왜 모른다 하세요? 이 내용을 증인이 모를 수 있는 내용입니까?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증인 국세청하고 경찰청 말고 이 아무런 정보 조회에 요청하신 적 없죠. 김모 행정관한테 전달하신 적도 없죠. 예, 제가 그 아까 말씀처럼 국세청하고 경찰청 범죄조회 요 두 가지만 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 자료 전달한 거 없죠. 검증 보고서 재산 소득 부분 말고 예, 그거 저는 제 것만 해가지고 보내고 아무런 자료 다른 주신 건- 거 없죠. 예, 다른 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증거 목록 순번 673번 이완규 검증 보고서 및 검증 자료 중에 729쪽 검증 보고서 제시하겠습니다. 예, 이완규 청문직 요 검증 결과 이 요약본이죠. 이 내용 증인 작성하신 거 맞습니까? 그 부분은 김모 다시 물을게요. 이 검증 보고서가 증인하고 김모 행정관이 작성한 검증 보고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서 증인 보여드릴게요. 재산, 예, 재산 변동 이 두 가지 부분을 증인이 작성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김윤환이 작성한 것 중에
범죄 경력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해당 없음으로 작성돼 있고, 징계 등 확인한 적 없는데 해당 없음으로 작성돼 있고, 범칙금이 과태료도 확인 안 했는데 소명 자료 미수집으로 후보자 소명에 따라라고 해서 아마 자기 질문서 내용만 썼을 거예요. 출입국 관세 2022년 4월 기준이니까 법제처장 당시 기준 같은데 이때 25년에 지금 검증하면서 22년 4월 기준 특이사항 없음, 이후 자료 미수집,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료 미수집, 정치후원금 이것도 2022년까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료를 수집한 적이 없거든요. 이 내용들은 지금 죄송합니다. 김모가 작성한 거 맞습니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증거순분 674번 함상훈 검증보고서 및 검증자료 중 803쪽 검증보고서 제시하겠습니다. 이 검증보고서도 증인하고 김모 행정관이 같이 작성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증인 여기서는 증인이 작성하신 게 재산 변동, 여기 이제 납세 여기까지가 증인이 작성한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주민등록은 이제 주민등록 등본과 이 본인 후보자 제출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냥 넘어가고, 범죄 수사 경력 자료 확인도 안 했는데 해당 없음, 징계 자료 확인한 적 없으면서 해당 없음, 범칙금 및 과태료도 후보자 진술 질문서대로 상세 자료 미수집, 출입국 관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연구윤리 자료 미수집으로 검증 제한, 정치후원금 기부 이력 없음, 이것도 허위입니다. 확인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김윤환이 작성한 거 맞습니까? 납세 부분은 제가 작성했고 나머지 부분은 김모 행정관이 작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은 이완규가 법제처장으로 임명되기 전이죠. 한 달 전쯤일 텐데 2022년 4월경 작성됐던 검증 보고서의 내용도 이완규의 헌법재판관 인사검증 자료로 활용했었다고 진술했었죠. 그때 저희가 인수위처를 넘겨받아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인 그 자료를 이 사건의 이완규 헌법재판관 인사검증 자료로 활용했다고 진술하셨었죠. 예, 활용을 그 철을 꺼내와서 열람을 했었습니다. 증인하고 김모 행정관 중에 누가 검증 보고서 어떤 항목에다가 이 이완규 옛날 자료 활용하신 겁니까? 각자 저도 납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 검증 보고서와 저 자료를 확인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김모 행정관이 확인을 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은 그러니까 2022년 4월에 작성된 이완규 인사검증 자료에서 소득재산 납세 부분 참고하셨다는 거예요? 예, 참고했습니다. 김윤환이 그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썼는지는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예. 증인은 다음 날인 4월 8일 오전에 출근하셨더니 죄송합니다. 김모 행정관으로부터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이원모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원모에게 보고했단 말 들으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셨죠.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침에 일찍 보고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김모 행정관한테 들으셨어요 그런 말? 정확한 명시적인 기억은 없지만 제가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증인은 김모 행정관이 4월 8일 오전에 이원모에게 보고를 한 이후에 이제 이원모한테 최종적으로 보고한 이후에 그 검증 보고서가 어디로 송부되고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보고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은 통상적이요. 이원모에게 검증 보고서가 보고되면 그 이후 어떤 절차로 진행이 돼야 합니까? 통상적으로 비서관께 보고를 드리면 비서관이
이제 누구에 대해서 수석님 보고를 드리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한테 별도로 뭘 출력해 달라고 하진 않으셨고 하여튼 보고가 끝이 나면 저희한테 이대로 통보하세요라든지 뭐 이런 멘트가 있으면 제가 인사비서관실로 송부하면 끝이 납니다. 증인 특검 조사에서 이 사건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검증 보고서 이완규에게 보고된 다음에 인사비서관실로 증인이 송부했다고 진술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는 다 이제 인사비서관실로 바로바로 송부를 하고 있고, 근데 그거는 명시적으로 제가 몇 시쯤 어떻게 보냈는지까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보내신 건 맞아요? 예, 보낸 건 맞습니다. 인사비서관실에서 그 검증 보고서 최종 검증 보고서 받는 담당자가 조두현 행정관 맞죠? 3년간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조두현 행정관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사비서관실의 조두현 행정관은 공직기관 비서관실로부터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검증 보고서 받은 사실 없다고 진술하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그거는 메일로 송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하드카피로 주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제가 송부를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송부 이 부분 메일로 있으면 메일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그 메일 외에는 제가 보낸 게 없기 때문에 그 메일을 확인하면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대통령실 내부 메일이라서 그게 보관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김모 행정관은 특검 조사에서 자신이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에서 이 사건 이외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인사검증 의뢰와 국정원에 대한 신원조사 의뢰를 생략한 사례가 없고 세평조에는 생략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증인은 어떻습니까? 증인의 입장은? 그분은 그 업무 담당이 아니셨습니다. 제가 세평하고 신원조사 조회 업무는 3년간 담당을 했었고요. 그분은 국정원 직원이셔서 제가 신원조사가 신속히 돼야 되는 대상자는 빨리 좀 그쪽에 연락해서 해달라라는 부탁을 드린 적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내고 안 보내고는 그분 업무 담당은 아니었습니다. 증인 입장은 어떠시냐고요?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인사검증 의뢰, 국정원에 대한 신원조사 의뢰, 경찰청에 대한 세평조회 의뢰 생략 사례에 대해서 증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생략한 사례는 그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있었고요. 다만 이게 워낙 그 건수가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됐고 어떤 사람이 안 됐고라는 좀 이게 드문드문 생각이 나는 정도는 있지만 명시적으로 뭐 이렇게 다 했다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자, 앞에 대답하셨을 때는 국정원에 대한 신원조사 의뢰, 세평조에는 생략한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의뢰는 생략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거의 생략하지 그것도 않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일단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그 건수가 많은 거는 업무량을 고려해서 안 한 게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인사검증 의뢰 말씀하시는 그 거죠? 의사 검증, 그러니까 자체 검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중요도가 낮거나 예, 그게 하나의 재임용하는 예예. 경우는 네. 생략할 수가 있다는데 지금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건 청문직인데 두 분은 또 사실은 연속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분은 법원에서 해서 또 검증을 했을 것이고 한 분은 그래도 재임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략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걸 생략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 비청문직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좀 다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문직 같은 경우는 조금 이례적이니까 안 보내지는 않긴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없었는지는 지금 제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말씀하신 것만 봐도 이거 청문직에서 이렇게 생략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청문직을 했는 게 있는지는 조금 더 지금 생각을 좀 더 기억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예. 생각해 보겠다. 예, 지금 막 지금은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딱 그 한 살에는 생각이 나긴 하는데 어떤 사례입니까? 2 분 다 임명이 된 건 아니고 그 중에서 한 분이 임명이 돼서 기억이 나는데요. 네, 말씀하시죠. 그 김용현 장관에 대한 검증을 저희가 직접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청문직이었고요. 네. 그때 2분을 했는데 한 분은 그러니까 같은 직위는 아니었는데 그 청문직 후보자로 어느 부처 한 분, 어느 부처 한 분 이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 자체적으로 검증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인사 검증 의뢰를 그냥 요청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했다 이 말씀인가요? 예. 이 한 명만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제 2명을 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은 임명이 아니 그러니까 안 됐고, 그 당시에 2명 다 그렇게 예, 자체적으로 2명 다 했다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그때 이제 좀 보안 여부에 대한 그런 비서관님 말씀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국방부 장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당시에. 그럼 나머지 안 된 분도 약간 뭐 국방 보안 국방은 아니고 네. 뭐 그분 경력상 교육과 관련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게 왜 보안이랑 관련됩니까? 예? 그러니까 보안상 여러 가지로 했다고 보안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열 몇 개 부처에 이렇게 자료를 보내면 금방 신문에 나옵니다. 그 검증 실시를 한다는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좀 최대한 좀 뭐랄까 보안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직접 했던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신 거네요. 그 사안은. 그 두 분은 막 엄청 막 긴급한 건 아니었고 그래도 기간은 통상의 기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한 1주나 2주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상은 문제가 없는데 예. 여러 가지 보안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자체적으로 인사 검증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증거 순번 266번 3368쪽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특검에서 진술하실 때 진술인이 대통령실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공직기강 비서실이 진행하는 청문직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에서 상기검증 필수 기간을 생략한 사례가 있나요? 제 기억에 없습니다. 그리고 검증 의뢰 필수 기간에 대한 인사검증 의뢰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진술인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공직기강 비서실이 진행하는 청문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1차 검증 의뢰를 생략한 사례가 있나요? 없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진행하는 청문직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에서 국정원의 신원 조사를 생략한 사례가 있나요? 생략한 경우 없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진행하는 청문직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에서 경찰청의 세평조회를 생략한 사례가 있나요? 제 기억에 청문직 공직 후보자에 대한 세평조회 생략한 사례 없습니다.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는 진술인 입장에서 처음 해보는 이례적인 업무 방식이었네요. 청문직 후보자로는 다소 생소한 업무 방식이었습니다. 진술인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할 때 청문직 후보자 검증 시 이완규 함상훈의 인사검증 과정같이 하루 만에 인사검증을 마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검증 요청하지 않고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하루 만에 검증한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라고 진술했는데 이때 사실대로 진술하신 겁니까? 제 기억에 따라서 진술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일부 조금 그때 기억이 좀 흐릿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증인이 말씀하신 김용현 국방부 장관 2024년 9월 6일 날 대통령 임명제가 떨어진 거 알고 계시죠?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는 이 사건 12.3 내란계엄 비상계엄 내란 사건의 주범 중에 주범입니다. 이 사건 조사 받으실 때 그러니까 2025년 12월 기준으로 하더라도
김용현 장관에 대한 각종 재판이 언론이나 유튜브 등에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특검에서 2차 조사를 받으면서 지금은 기억나는 그 김용현 장관 당시에 인사검증 생략한 것이 2025년 12월 9일 날 2차 조사 받을 때는 기억이 안 났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때 물론 이제 지금 생각해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왜 기억이 안 나냐고 할 수는 있지만 그때 조금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 저는 참고인 조사를 처음 받다 보니까 그렇게 좀 굉장히 좀 당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증인 김용현 장관이 충암고 출신으로 대통령의 한 라인 중에 한 라인이라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 것 같은데 오히려 2025년 12월 9일 날 특검 조사를 받으시면서 그 사실을 감추신 거 아닙니까? 오히려? 감추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좀 부족한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감추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인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위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국정원, 경찰청에 대한 이제 인사 검증 관련 의뢰를 2025년 5월요. 증인 이제 복귀하실 무렵일 텐데 2025년 5월까지 실시한 사실 있습니까? 의뢰요, 의뢰.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위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국정원, 경찰청에 대해서 하는 인사 검증 신원조사 세평조회에 대한 의뢰요, 의뢰를 2025년 5월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 물어보냐면은 일부 피고인이 2025년 상반기에 단전 단수가 되고 수도도 안 나오고 해서 이 인사정보관리단이 업무를 못했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거의 끝날 때쯤에는 그게 전산이 이제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2025년 5월까지 증인 기억에 이 의뢰하셨었죠, 인사정보관리단에. 정확한 기간은 기억이 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의뢰를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박행렬하고 김용호 행정관 2명 다 2025년 5월까지 정상적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검증 업무 했다고 진술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증인 기억도 같습니까? 마지막 쯤에는 저희가 조금 더 한 건 있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큰 틀에서는 맞는 말씀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김용현 말고 네. 아까 이제 검증을 했지만 되진 않았다는 분이 한 분 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 관련된 분이고. 예, 그분 이름은 기억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상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말씀하신 거라서. 제가 일부러 숨기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냥 어찌됐든 제가 인사검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누구신가요, 그분? 예, 그 장상윤 수석님이셨습니다. 누구라고요? 장상윤 하여튼 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교육 사회수석님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상윤 수석 비서관이 예. 어떤 직에 취임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직인지는 저희한테 알려주지 모르고 않고 청문직으로만 청문직으로 알고 있다. 김용현과 장상윤에 대해서 청문직 검증을 자체적으로 진행하자 이렇게. 일단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예. 그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이제 그게 설치가 돼 있는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법무부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되었던 겁니까? 증인이 근무할 때는 계속 이런 상태였습니까? 예, 아까 신문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22년 6월 7일 날 발족을 하셨다고 했고요. 네. 그때 5월 달에 인수위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떻게 제가 담당하는 건 아니었지만 들은 바로는 인수위법에 따르면 한 달간 이렇게 기간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둘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인가 아마 그날이 한 달 되는 날이라서 6월 10일이 그 전에 6월 7일 날 그런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된 걸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증인 생각을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둔 이유는 이렇게 인사 등의 문제에 있어서 검증 등이 필요하면
법무부란 곳에 별도로 이런 조직을 둬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전 내용을 잘 몰라서. 네, 그런 취지로 뭐 이렇게 발족을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인사 검증을 위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었다면 이런 인사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회 등을 생략하지 말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정인 생각을 부분 네, 정인 근데 전에 뭐 이렇게 설치됐다고 예, 하시니까 네. 그래서 뭐 그냥 저의 생각을 여쭤보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도 가급적 모든 걸 다 넘기려고 노력은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하루 이틀이라든지 뭐 3일 안에 빨리 하자라고 하면 이제 전화를 드려서 그때 가능하냐, 그래서 가능하면 보내고 가능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받아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좀 뭐랄까 그 어떤 인사권이라 행사라는 거에는 이제 거기를 보좌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그때까지 꼭 뭘 한다 그런 개념보다는 그때 발표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원은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냥 저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인의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인 입장에서 사실 지시받은 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이제 검증 자료를 만들려고 하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검증 자료를 만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그런 측면도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거기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항상 검증의 중요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세나 부동산 이런 거는 외부에 문제가 됐을 때 굉장히 이제 좀 데미지가 많이 오는 항목이고 건강보험료나 연금, 뭐 교통범칙금 이런 것들은 그냥 기사에 한번 나고 말 일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검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중요하고 크리티컬한 그 부분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약간 뭐 범칙금이나 이런 부분은 기사에는 나오지만 과연 그게 그렇게 된다고 해서 검증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의 중요한 부분이냐에 대한 그런 좀 고민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한 가지만 네네. 증인께서 재판장님 말씀하신 것 답변을 좀 해주셔갖고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할게요.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 권한의 위탁이라는 규정을 보면요, 이게 대통령령인데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이 임명 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 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공직 후보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 비서실장 및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조항이 생산된 그 연역 등을 보면은 대통령 비서실 등의 이제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연역을 증거로도 신청되어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 및 법무부 장관에게 같이 위탁했는데 법무부 장관 산하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기능을 공직기관 비서실에서 임의로 생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뭐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하는 그거를 위탁할 수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에서 하는 걸 어디에 위탁한다고요? 그러니까 비서실에서도 할 수 있고 법무부에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위탁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 직접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아니요, 조문상으로 보면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을 대통령 비서실장 및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했어요. 그 해석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네, 뭐라고 이렇게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돼서 좀 쉬었다가 반대신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4시 15분에 반대신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